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당 노소정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중 45명에게서 발생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발병률 1위를 기록하는 암, 대장암이죠.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병률이 높지만 조기에 진단받을 경우 치료 성공률도 높아서 두 얼굴의 암이라고 불리는 대장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정진용 선생님과 함께 대장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장암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네. 먼저 대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장은 먼저 우리 몸의 소화기관으로서 대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전해질, 수분 등을 흡수하고 영양소를 재활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장에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대사 기능, 면역 기능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배출되는 통로,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대장에 암이 생기는 게 대장암인 거잖아요. 또 대장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대장암이라고 하면은 대장 점막에서 생기는 선암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선암이 대장암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희귀 대장암으로 신경 내분비 종양, 위장관 기질 종양, 림프종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대장암에서 궁금해하셨던 점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왜 생기나요? 인데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들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식이 요인을 비롯한 환경적인 요인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 알코올 섭취가 또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비만, 흡연, 그리고 적은 신체 활동 등도 대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도 대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의 가중력 또한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른가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이 암이 발병되는 위치에 따라서도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장은 크게 좌측과 우측 대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측 대장의 경우에는 직경이 크고 또 액체 형태의 변이 머무르기 때문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좌측 대장은 구경이 작고 고체 형태의 변이 머무르기 때문에 증상이 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가 생기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혈변, 점액변, 그리고 장폐색이나 잔변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육류를 피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이 대장암을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식단이 가장 신경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육류는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대장암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암으로 인한 근소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수술을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나 또 근육량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고기 종류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리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수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 드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네,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대장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또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암들과 비슷하게 1차적인 치료가 수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멀리 있는 장기로 전이가 없는 경우는 아직까지 수술이 1차적인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점막에 머무르거나 점막 근처에만 있는 경우는 내시경적인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술 전 항암요법, 또 항암 방사선 병용요법, 면역치료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빈도가 낮으며 극소수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52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장 우측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결장 일부와 림프절까지 제거한다고 들었는데요. 수술 후 제 몸에 일어날 변화가 많이 걱정되네요. 식단이나 배변 습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 이 수술을 앞두고 계셔서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먼저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하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받으실 수술은 우측 대장 전체를 제거하고 또 일부 횡행 대장을 제거하는 수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장 중에서 우측 대장은 우리 몸에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강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은 묽은 변을 보다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배변 횟수가 좀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역시 설사나 묽은 변을 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24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50대 초반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대장암이 가족력과 관련이 깊다고 해서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암 예방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대장암 가족력에 대해서도 앞에서 한번 짚어주시기도 했고 유산균이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섭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대장 내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배변 기능뿐 아니라 면역 기능,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이나 신경계 질환, 당뇨, 비만과 같은 이런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서 유산균을 섭취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우리 대장 내 유산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대장암을 예방하고 체내 여러 활동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대장암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용종은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정답은 무엇일까요? 용종은 정말 작은 거 아니면은 거의 다 제거를 하라고들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암으로 변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이 용종 단계를 거쳐서 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용종 단계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증식성 용종, 또 지방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제거를 하는 게 대장암 예방에 좋다라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변비가 지속돼서 대장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대장암이 있으면 그 증상 중 하나로 변비가 생기는 거라고 방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잘 보신 분들은 맞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단순히 변비가 있다고 해서 대장암의 빈도를 증가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변을 잘 보시다가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긴 경우는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병원에 가셔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모든 질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대장암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암 질환과 성인병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가공육이나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류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와 같은 가금류, 생선 등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겠고요. 또 신선한 채소를 통한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방법으로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대장암은 용종을 거쳐서 대장암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용종은 제거가 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까지도 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세 이상에서 아직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정진용 선생님과 함께 대장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